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배꼽 인사 들어갑니다. 자, 오늘 벌써 10번째 10차시 수업이 되겠네요. 자, 오늘 10차시 수업은 우리가 그 챕터 10 관계사 부분 들어갑니다. 쌤, 왜 챕터 9 접속사는 빠졌나요? 자, 접속사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파트다 보니까 사실 별로 이렇게 수업할 게 많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챕터 9의 접속사 부분은 읽어보시고 뒤에 프랙티스를 한번 풀어보시면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아마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챕터 9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오늘 챕터 10 관계사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0 관계사 부분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들어가야 될 파트는 관계사 중에서 관계대명사 파트고요. 자, 여기다 제목을 써드릴게요.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관계대명사에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관계시켜줍니다. 자, 관계시켜준다라는 건,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준다, 붙여준다, 관계시켜준다라는 의미이고, 자, 문장과 문장을 관계시켜주는, 즉,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우리가 영어에서 알고 있듯이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에다가, 자, 뒤에 하나 더 붙었죠? 대명사.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와 대명사 두 개를 합쳐놓은 걸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크게 표를 보시면, 학교 다닐 때 요 표는 많이 보셨죠? 그치? 자, 여기 보면 선행사라는 있죠? 그죠? 자, 선행사들이 요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격이라고 해서 주격, 소유격, 그 다음에 목적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관계대명사의 전반적인 표입니다. 자, 이건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죠? 이거 칸 다 비워놓고 암기를 해서 채워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 주격이면 후, 소유격이면 whose, 목적격이면 who나 whom 둘 다 요즘에 다 쓰거든요. 그래서 두 개에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행사에 사물이나 동물이 올 경우에는 주격은 which, 소유격은 whose도 가능하고 of which도 가능합니다. 자, 전에 같은 경우는 원래는 of which만 썼었는데 지금은 사물이나 동물에도 whose를 소유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은 우리가 which 쓴다. 자, 그 다음에 선행사에 사람, 사물, 그 다음에 동물까지, 즉 여기 1번과 2번을 다 합쳐 놓았을 때겠죠. 자, 그랬을 때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우리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격으로, 자, 주격에는 대시 나오고 목적격에도 우리가 대시를 쓰지만 조심합시다. 자, 사람, 사물,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나와서 대시를 주격과 목적격에는 쓸 수 있지만 대시라는 애는 소유격은 없다라는 거, 자, 참고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관계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자, 그 말은 선행사가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앞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선행사를 앞에 표시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선행사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사에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 주격은 what, 그 다음에 역시 목적격은 what인데, 자, 여기도 조심하셔야겠죠? 역시 소유격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해야 될 전반적인 관계대명사의 표고요. 자,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 그 다음에 사물, 동물일 경우에, 자, 그 다음에 that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뭐 what을 쓰는 경우, 요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자,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다. 자, 바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파트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파트 관계사 중에서도 우리 관계대명사, 자, 쭉 표로 봤었던 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1번 나와 있지, 그치?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래. 자, 그럼 방금 표를 봤던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who를 쓴답니다. 자, who를. 그러면 우리 보통 무슨 격이라고 얘기했었어? 아까 주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니? 표의 맨 위에 첫 번째 칸에 들어있었던 애죠. 자, 그러면 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the girl is Jean 이라는 문장 하나와 그 다음에 she is playing the piano 라는 문장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자, 뭘 사용해서?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해서.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보자. 자, 그 소녀는 Jane입니다.
자, 그녀는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앞문장과 뒷문장이 우리가 반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찾아줍시다. 지금 밑줄 쳐놓은 것처럼 the girl이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she라는 아이가 의미상 겹치는 아이죠. 자, 그랬을 때 앞문장에 나와 있는 the girl, 얘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 왔다고 그래서 선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뒤에 나와 있는 이 she는 앞에 선행사가 the girl이라는 아이가 의미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관계사를 만들 때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 자, 만들어 볼까? 자, 앞에 선행사 the girl 써주시고요. 자, 요 선행사를 바탕으로 자, 누구야? 얘가 바로 the girl, 얘가 she가 되겠죠. 자, 붙여줄 거 남겨놓고 자, 얘는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빼고 자, 뭐가 들어가야 돼? is playing the piano 해서 선행사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는 요 뒷문장을 선행사에 붙여서 먼저 쭉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is J인 부분을 여기 뒤에다가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두 문장을 합친 거 맞죠? 두 문장을 합쳤고 자, 그랬을 때 자, the girl이 선행사입니다. 자, 사람이고 그쵸? 사람이고 선행사가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뒷문장의 의미가 반복돼서 없애준 이 she는 뒷문장에서는 주어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쵸? 딱 봐봐. 주어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사를 쓴다라고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누구? 그렇죠. who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해석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who부터 여기 피아노까지 묶어서 어디? 선행사인 the girl 여기를 꾸며주시고 우리 여기까지를 주어라고 잘라주시죠. 자, 해석은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녀는 바로 제인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얘가 바로 관계 대명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도 확인할까? 자, 두 번째는 보니까 who's가 나와 있어. 자, who's는 여러분들이 아까 표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니? 그죠? 소유격이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소유격인데, 자, 우리가 영어에서 소유격이라고 말하는 아이는 보통 뭐 써? 해석을 할 때. 뭐가 붙어? 의가 붙는단 말이야. 의. 그쵸? 즉, 의를 대신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문장 확인하자. 자, the doctor likes to play chess. 자, 그 의사는 체스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 하나와 자, his office is near my house. 자, 그의 사무실은 우리 집 근처입니다. 라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문장, 첫 번째 1번 문장과 뒷문장, 두 번째 2번 문장 두 개에서 겹치는 의미의 그 단어를 먼저 찾아줍시다. 자, 앞부분에서는 the doctor 얘고요. 자, 얘를 받는 애가, 얘를 가리킨 애가 뒷문장에서 누구였어? his, 그의, 그쵸? 그의 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the doctor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선행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his는 딱 보니까 그 의가 붙었어. 자,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만들어보자. 자, the doctor 써주시고요. 반드시 선행사랑 붙는다고 그랬으니까 어디가 바로 와야 돼? likes가 이어지면 안 되고 어디? 그렇죠.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자, his 겹치잖아. 그럼 얘 써주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 소유격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뭘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자, 소유격의 관계대명사를 나타내는 who's를 써주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office부터 어디까지? near my house까지 다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누구야? likes to play chess를 뒤에다가 갖다 붙인다는 거죠. likes to 자, 이하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 아까처럼 묶어서 여기까지 묶어서 앞으로 선행사로 수식을 해주고 여기까지가 주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 우리 집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그 의사는 체스 두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딱 보자.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자, 없애준 애가 소유격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를 쓴다. 자, 조심해야 될 건 선행사랑 반드시 이 관계사 절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앞으로 빼줬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whom이다. whom.
자, whom은 아까 봤듯이 무슨 격이었습니까? 그렇죠? 자, 목적격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자, 역시 확인합시다. He's the boy. 자, 그는 남자아이야. I met him yesterday. 나는 어제 그를 만났어. 자, 그랬을 때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 의미 찾아주자. 그 남자아이고요. 뒤에는 그를 만났어의 힘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어제 그를 만났어. 무슨 격이야? 자, 목적격이고요. 선행사는 누구야? 그렇죠. 바로 더 보이가 선행사가 됩니다. 자, 그럼 붙여갑시다. 자, 이번에는 선행사가 여기 있으니까 앞에 것들은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He is. 자, 그 다음에 선행사인 더 보이 써주고 그 다음에 자, 남겨두시겠죠. 그쵸? 빈칸을. 그 다음에 뭘 들어가야 돼? 나머지 거. I 매트. 자, 그 다음에 얘는 반복됐으니까 빼준 거야. 자, yesterday 써준 다음에 자, 반복되는 힘은 여기다가 이제 뭘로? 관계사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더 보이가 사람이고 우리가 같은 의미, 반복되는 의미인 힘은 이 문장에서 목적격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누구를 whom을 써줍니다. 자, 역시 해석하는 방법은 묶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이번에 여기가 주어네요. 그는 내가 어제 만났던 남자아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뒤에 프랙티스의 객관식의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인합시다. 자, I have an American friend. 자, 나는 미국 친구가 하나 있어. 자, name is Michael. 자, 이름이 마이클이야. 자, 그랬을 때 자, 반복되는 거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붙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의미를 찾자. 나는 미국 친구를 갖고 있고 이름이 마이클이야.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이 미국 친구의.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바로 그러면 선행사가 되겠고요. 자, 얘가 뒷문장에서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자, 이름인데 자, 누구의? 미국 친구의. 그렇죠. 딱 보니까 얘들아 의 들어갔어. 자, 의 들어갔어.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란 얘기인 거고요.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소유격을 써야 되니까 관계대명사 뭘 쓰면 된다? 1번 who's를 쓰면 된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석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다. 자, 나는 이름이 마이클인 미국인 친구가 하나 있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이고요. 자,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선행사가 사람일 때다. 자, 정리해서 보시면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이면 who, 목적격이면 whom, 그 다음에 소유격이면 who's를 쓴다. 인식하셨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때, 자, which이다.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which이다. 자, which 무슨 격이었어 아까? 아이고, 자, 무슨 격이었냐면 주격과 목적격을 쓸 수 있다라고 아까 배웠거든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겠다. 자, I have a book. I have a book. It is very interesting. 나는 책이 하나 있어. 그건 아주 재밌어. 자, 그랬을 때 반복되는 의미부터 찾아봅시다. 반복되는 의미 여기 있죠. 책이고요. 그놈이 아주 재밌어.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선행사가 되겠죠. 사물입니다. 거기다 뒷문장에 나와 있는 it은 얘잖아요. 그치? 반복되는 의미가 없애줄 건데 이 없애주는 it이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 주어 자리에 있었잖아. 그렇죠? 주격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붙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I have a book. 그 다음에 이제 막바로 갖다 붙여보자.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주격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뭘 쓰면 돼? which. 그 다음에 it은 여기 안에 들어간 거야. 쓰시면 안 돼. is very부터 interesting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자, 해석하는 방법은 묶어서 선행사를 가면 됩니다. 나는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확인합시다. 자, this is the book. 또 책이네. 자, 이건 책이야. 자, I read it yesterday. 나는 어제 그것을 읽었어. 자, 이것은 책이야. 요 책이라는 놈. 그렇죠? 선행사겠죠?
그 책이라는 놈을 어제 읽었어. 얘가 바로 반복되어서 이따 없애줄 애인데 자 반복되는 이 it은 지금 뒷문장에서 나는 어제 그 책을 그것을 읽었어. 자 뭐가 들어갔어? 을을. 그래서 뒷문장에서는 얘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목적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가 되십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목적격의 관계대명사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결국은 붙여보면 This is the book 써주시고 자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목적격이야 뭐 써야 돼? 그렇죠? which 자 그 다음에 빼고 나머지 건 그대로 다 써주시면 됩니다. read 그 다음에 yesterday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역시 관계대명사 들어있는 부분 묶어서 선행사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것은 내가 어제 읽었었던 책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물일 때 그래서 지금 주격과 목적격을 다 한꺼번에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소유격이죠. 자, 소유격 한번 확인합시다. 자, 위에 지금 하나 더 나와 있는 건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막바로 of which, 자, whose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니까 자, 우리가 표에서 봤던 것처럼 of which 또는 whose는 아까 우리 무슨 격일 때 쓰기로 했었어? 소유격일 때 쓰기로 했었어. 소유격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의 붙은 애로 소유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 자, 일반적으로 선행사가 사물, 동물일 때 보통은 소유격을 쓸 때 of which를 쓰는데 요즘에는 whose도 쓴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만들어 보자. I have found a book. 나는 책을 하나 찾았어. 자, the cover of it is red. 그것의, 자, 여기서 그것이 뭔데? 그 책이죠. 그 책의 표지는 빨간색이야. 자, 그러면 반복되는 것부터 찾아주면 요 놈과 여기에 it이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자, it이네요. 자, 그런데 of가 있습니다, 얘들아. 자, 전치사는 뒤에 오는 것을 우리가 무슨 격이라고 얘기해? 자,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따가 얘는 뭐로 바뀌겠다는 얘기인 거야? of which로 바뀔 거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붙여서 가봅시다. 자, 어떻게? 자, I have found 자, a book 책을 하나 찾았어. 자, 책을 하나 찾았는데 어떤 책이야? 자, 그 다음에 뭐 써?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빼주시면 되죠. of which 그 다음에 나머지 거 the cover부터 is red까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묶어 선행사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자, 나는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어떤 책이야? 표지가 빨간색인 그런 책을 하나 발견했어 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이때 of which는 우리가 뭘로도 바꿀 수 있다? 그쵸? whose로도 바꾸어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선행사에 사물이나 동물이 있을 때 자, 주격일 때는 which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도 which를 썼고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때는 of which나 whose를 썼다. 자, 사람일 때 선행사, 그 다음에 사물, 동물일 때 쫙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거 확인합시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표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로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애죠. 자, 대시라는 애는 자, 내가 맨 처음에 표로 보여줬을 때 기억날 거야. 자, 사람이 선행사에 오거나 혹은 사물, 동물이 같이 왔을 때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아이고 주격일 때는 that을 썼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었을 때도 that을 썼지만 소유격일 때는 that을 쓰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격이나 목적격의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웬만한 건 that을 다 대신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부분이죠. 뭐냐 하면 얘들아 딱 봐봐. 뭐만? that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래. 다른 거 안 돼. 즉 who나 뭐 whose, 뭐 which 이런 거 전혀 안 되고요. 이번에는 that만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야? 자, 1번. 사람과 동물 두 가지가 선행사인 경우죠. 자, 아까 얘기했지. 사람하고 사물, 동물이 있을 때는 that만 써야 됩니다. 자, 확인해보자. Look at, 보아라. 누구를? 남자아이와
그의 개를, 사람과 동물을. 자, 그런데 남자아이와 개인데 어떤이냐면 are coming this way. 이쪽으로 오고 있는. 자, 이때 선행사는 the boy and his dog이고요. 자,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 자리에 뭘 썼어? that이라는 애를 썼죠. 보이니? 이유는 뭐야? 선행사에 사람과 동물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that을 쓴 겁니다. 그죠? 자, 이때는 who나 혹은 which 같은 건 쓸 수 없다인 거고요. 자, 얘들아, 여기서 무슨 격일까? 자, 선행사가 이거인지는 알겠는데 이때 that은 무슨 격으로 쓴 걸까? 해서 봤더니 뒷문장 딱 봐봐. 바로 뭐가 왔어? 동사가 왔잖아. 그 말은 이 자리가 원래는 어떤 자리였다라는 거야? 주어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때 that은 무슨 격으로? 그치, 주격으로 쓰였다라고 우리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행사에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that만 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 뭐 all, every, some, any, no 등이 선행사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he spent, 그는 썼어. 자, 뭘? 모든 돈을 썼는데, 자,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야? 묶어야지. 그가 가진 모든 돈을 썼어. 자, 여기가 선행사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누가 들어있니? that이 들어있습니다. 자, 돈이에요. 그러면 사물이잖아. 그럼 보통은 뭐 써야 되는데 얘들아? which. 그렇죠. 그런데 지금 which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그렇죠. 선행사에 누가 붙어 있어? all이 붙어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고 that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that은 어떤 격일까? 무슨 격일까? 자, 선행사가 사물인 건 알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그는 가지고 있어. 뭘? 그 돈을. 그렇지. 자, 뒷문장에서는 더 money가 을로 사용하는, 즉 목적어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제 세 번째. 자, the only, 그 다음에 the very, 그 다음에 the same 등이 선행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 that만 사용합니다. 자, 보면 man, 자, 남자는요. 자, 얘들아, 이때 조심하자. the only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only 하면 뭐 오직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앞에 더가 붙음으로써 the only는 오직이 아니라 유일한 이렇게 해석하고요. 자, the very. 자, very는 매우라는 뜻이야. 그런데 앞에 더가 붙으면서 the very 하면 바로 그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the same은 뭐 똑같은, 같은. 그쵸? 자, man is the only animal that can speak입니다. 자, 인간은 자, man is the only animal. 유일한 동물이야. 자, 그런데 어떤 유일한 동물이야? 묶어줘야지.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야. 자, 이랬을 때 뭐가 왔니? 관계사 that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바로 동사가 왔네? 여기는 무슨 격이었다는 거야? 주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only animal. animal이면 동물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which 가능하지 않겠니? 주격인데?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선행사에 누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the only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거 확인합시다. 자, 다음 건 딱 보니까 자, 역시 that만 써야 되는 경우인데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선행사가 형용사의 최상급이나 서수로 수식을 받는 경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형용사의 최상급,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최상급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 때 어떻게 만들었어? 최상급. 더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 뒤에 est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수가 뭐야? 자, 서수는 우리가 순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first, second 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서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문 확인하자. He's the first man that used the machine입니다. 자, 그는 the first, 첫 번째 남자야. 자, 그런데 어떤 첫 번째 남자야? 묶어서 가줘야지.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관계사 that이 들어갔네. 자, 그 기계를 사용했던 최초의 남자야 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선행사는 지금 the first man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고 선행사가 자, used라는 동사가 막바로 왔다라는 건 이 자리는 뭐였다라는 거야? 주어 자리였다라는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격인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야?
who란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who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선행사의 the first, 최초의 첫 번째. 그래서 뭐니? 그렇죠. 서수라고 하는 애가 지금 여기 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의문사 후가 선행사일 경우에도 역시 that만 가능하다. that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묶어줍시다. 자, 얘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선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that부터 어디까지가 본동사냐? 여기 있네요, 본동사가. 그러면 여기까지, 그렇죠. 묶고 이렇게 잘라주자. 자, 해석합시다. common sense. 자, common sense가 무슨 뜻이야? common sense 하면 일반 상식. 그쵸? 일반 상식이란 뜻이야. 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누가 도대체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can believe, 믿을 수가 있겠니?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who 하면 우리가 누가라고 해석해서 왠지 선행사가 사람인 것 같잖아. 그러면 쌤, 사람이니까 여기 who를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의문사가 who일 때는 선행사, 의문사 who가 선행사일 때는 관계사에 우리가 절대 that만 써야 한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이거 수업 안 들은 사람들은 조금 손해입니다. 저 쌤의 실수이기도 하겠지만 자, 뒤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빠뜨렸어요. 자,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필기를 해줍시다. 자, 역시 써주자. 뭐에? 선행사에 자, 뭐가? thing이나 자, thing이나 자, 또는 body나 또는 원으로 끝나는. 그럼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뭐 something, anything, 뭐 somebody, anybody, 뭐 이런 것들, 그쵸? 선행사에 요런 것들이 들어있는 선행사가 있을 경우에도 that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 책에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그러면 확인해서 한번 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 뒤에 15번이 됩니다. 자, practice 15번이요. 자, 알맞은 관계사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she is one of the kindest people. 자, 그녀는 한 명이야. 그런데 뭐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런데 어떤 I have ever known,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자, 그러면 선행사가 누굴까? 바로 the kindest people이 되겠죠. 가장 친절한 사람. 내가 이제껏 알아왔던 가장 친절한 사람. 자, 얘가 선행사인데 그러면 사람이잖아. 거기에다가 자,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야. 자, 그럼 뒤에 뭐가 없다라는 거야? 목적어. 그쵸? 즉, 목적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목적격이야. 그럼 뭐 알고 있니, 얘들아? 그렇죠. who를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요? 여기죠. 자, the kindest에서 뭐야? 더 플러스 est, 최상급입니다. 즉, 선행사에 지금 최상급이 들어있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였어? 선행사에 최상급이나 서수가 들어있을 때는 어떤 관계사를 써야 된다? that만, 그쵸? that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15번의 문제의 답은 3번만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관계사는 조금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도 답이 딱 튀어나올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도 안 들어도 되고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쵸? 자, 다음 거 확인합시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자, 맨 마지막 우리가 표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바로 what이 되겠습니다. 자, what은 들어가기 전에 자, 아까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어? what은 자, 뭐라고 되어 있었어?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선행사를 포함한답니다. 자, 요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확인합시다. Show me the thing. 자, 나한테 뭔가를 보여줘. It is in your pocket. 그것은 너의 주머니 안에 있어. 라고 해석해주죠.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바로 그럼 뭐야? 선행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it이 바로 얘잖아요. 그 뭔가. 자, 주어 자리였네? 주격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만 만들어 보자.
show me. 자, 그 다음에 선행사인 the thing 써주시고요. 자, 사물이면서 선행사가 주격이네. 그럼 뭐 써야 돼? which. 그 다음에 is in your pocket.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자, 요렇게 꾸며줘입니다. 자, 그럼 해석합시다. 뭐야? 네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줘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죠. 그렇죠. 선행사인 the thing과 관계대명사인 which를 합쳐버립니다. 얘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what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show me. 그 다음에 what. 자, 여기까지 다 빠졌으니까 is in your pocket.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해석하자. 너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줘. 아니, 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까? 왜? 왜냐하면 이 what이 결국에는 the thing이라는 아이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자, 앞에서 다른 관계사 같은 경우 관계대명사는 따로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얘는 그렇죠. 조심하자 얘들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밑에 같은 건 하나 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the thing which. 자, the thing이라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which, that이라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which, anything이라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that, 자, all이라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that.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what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what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체의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봐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별도의 선행사가 있지 않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거 확인합시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표에 나와 있었던 모든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관계 대명사에서도 조금 특이한 용법이죠. 그치?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예문 보면 He has a son. 자, 그는 아들이 있어. 컴마. 그 다음에 who. 얘는 누굴까 그럼? 앞에 얘가 그치 선행사가 되겠죠? 얘란 얘기야. 이 아들은 의사야. 라는 문장과 자, he has a son. 자, 역시 여기도 선행사죠. 그리고 누가? 얘는 의사야. 라는 건데 자, 두 문장의 차이는 여기에는 첫 번째 문장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야? 컴머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문장은 컴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자,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해석하죠. 그는 의사인 아들이 하나 있어 라고 해석합니다.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존에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관계사절을 묶어서 선행사를 끌고 가서 해석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한정적 또는 제한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컴마 같은 건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위에 겁니다. 자, 위에 거는 자, 한번 씌워주는 겁니다. 컴마가 있으니까. 자, 그는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은 의사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해석을 그래서 어떻게 해? 자, 밑에 같은 경우는 묶어서 거꾸로 끌고 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그냥 계속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이 컴마가 있는 우리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거 학생들한테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얘들아,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적 용법으로 쓴 것과 한정적 혹은 제한적 용법으로 쓴 이 문장 두 개의 차이가 있을까? 의미상에? 없으면 안 쓰겠죠. 굳이 이렇게. 그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 자, 얘는 봐. 그는 아들이 하나 있어. 잠깐 쉬었지? 그리고 그 아들이 의사야. 자, 그럼 그는 아들이 몇 명인 거야? 한 명. 그쵸?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의사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거는요. 묶었잖아.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그는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 의사인 아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말은 이 애는 아들이 총 몇 명일까? 몰라요.
몰라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의사인 아들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인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엔지니어인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있다라는 거죠. 해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의미상의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계속적인 용법이고 그리고 한정적 혹은 제한적 용법입니다. 자, 이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뭐냐면, 자, 얘처럼 앞에 이렇게 명사를 선행사로 갖는 경우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를 전부 다 선행사로 받아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다음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practice 7번에 보면, 자, 요런 게 나와 있어. 자, 요런 게. 자, 확인하자. The famous singer announced that she was going to retire soon, comma. 자, blank was very disappointing to many peop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자. 자, announce, 발표했어. 여기까지네. 한 유명한 가수가 발표했어. that 이하라고. 뭐라고? 그녀가 going to 뭐 할 거래? retire, 은퇴할 거래. 곧 은퇴할 거래. 그리고 컴마 얘들아 왕 컴마. 자, 컴마. 그리고 아주 실망스러워 많은 사람들에겐. 자, 뭐가 실망스러운데? 바로 여기죠. 그녀가 곧 은퇴할 거라는 요 대절 통째로가 바로 여기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that부터 쭉 여기까지가 우리가 선행사라고 말을 합니다. 선행사라고. 그리고 자, 선행사 전체가 지금 문장 전체다 보니까 자, 사람인 who를 쓰지 않고 뭘 쓰면 됩니까? 사물인 which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which. 자, 그리고 컴마가 있기 때문에 용법도 우리 이름 뭐라고 불러?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유명한 가수가 자, 그녀가 곧 은퇴할 거라고 발표했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겐 실망감을 주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7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저 2번입니다. 자, 후주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소유격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애니까 얘도 안 됩니다. 쌤, 그러면 that은 되잖아요. that은 사람도 되고 사물도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바로 여기를 보시면 압니다. 자, that은요. 아까 우리가 뭐 안 된다고 그랬었어. that은 소유격은 쓸 수가 없다고 그랬고 또 어떤 that 같은 경우는 뭐 선행사에 뭐 or, 뭐 no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뭐 최상급 서수 이런 게 선행사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또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자, 확인합시다. that은요. 뭐라고 나와 있니 얘들아?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확인합시다. I met Jane. 자, 난 제인을 만났어. 컴마. 자, 컴마가 있다는 게 계속적 용법이야. 그리고 그 제인은 얘가 되겠죠. 이 제인은 자, 그녀의 생일 파티에 나를 초대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인이 선행사니까 후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that도 돼야 되는데 그쵸? 제인은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지금 컴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죠. 계속적 용법은 우리가 that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죠, 얘는. 자, 어떻게 써야 돼, 그럼?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7번 문제에서는 이런 7번 문제에서는 계속적 용법이라 하더라도 4번의 that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리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 자, 주의해야 할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갑시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자, which 여기 나와 있는 which가 뒷문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목적어 역할을 낸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비동사랑 같이 쓰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girl, 자, 얘가 선행사이면서 who is playing the violin 여기까지네. 이렇게 묶어주는 건데 자, 그랬을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자아이
라고 했을 때 딱 보니까 이 who는 얘를 받는 거고 자 관계대명사 주격이면서 주어 자리잖아요. 그치? 거기에다가 is라는 비동사가 같이 들어있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네들이 통째로 생략돼서 막바로 어떻게 갑니까? The girl playing the violin is my sister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 자 어떻게 끌고 갈까? 이렇게 가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자아이는 우리 누나야 혹은 우리 언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자, 전치사를 확인합시다.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봅시다. 자, 예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this is a house. 자, in which he live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야? 요거는 뭐야? 자, 이것은 집입니다. 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집이야? 어떤 집이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딱 보니까 누가 들어있어? 자,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있어.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자, 그는 살아. 어디에? 그 집 안에 살아. 자, 원래는요, 얘들아. 아래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이었었습니다. This is the house 묶어서 자, 뒤에 생략된 거는 which he lives in the house. 원래는 이렇게 들어있었을 텐데 자 앞에 선행사를 두고 반복되는 건 빼줬기 때문에 얘가 which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which라는 아이는 사실은 in 뒤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야. 얘로. 그죠? 자 근데 어디로 갔어? which가 앞으로 빠졌어. in 어떻게? 외롭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서 쓰기도 하지만 윗문장처럼 이 전치사를 앞에다가 붙여서 in which 형태로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있고 마지막에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 이렇게 분리해서 쓰기도 하지만 위의 문장처럼 이 전치사를 앞에다 껴줘서 about whom 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분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같이 쓰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러면 확인하자. 자, 21번이고요. 자, practice 21번, 객관식 21번이고 자, 쭉 봐봐. 자, 4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르기입니다. 자, 1번. This is a town. 자, 이건 마을이야. 그런데 어떤 마을이야? 자, 내가 사는 마을이야. 쌤, 얘 안 배웠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지? 그치? 처음 보는 것 같지? 우리 바로 할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애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거지만 관계 부사라고 하죠. 바로 뒷파트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앞에 the town이라는 장소를 선행사로 두고 있는 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야 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자, 요 where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번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2번 가자. 이것은 마을인데 자, 어떤 마을이야? 여기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야. 자, 선행사가 the town이면 사물 그러면 that 문제가 없다입니다. 그쵸? 전치사는 뒤에 따로 분리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확인합시다. 자, this is a town which I live. which와 in. 저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4번 딱 보자. 4번 딱 보니까 this is a town in that I live. 자, 1번도 2번도 3번도 다 맞다 그러면 결국에는 답이 4번이라고 그러는데 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관계사랑 전치사랑 떨어져 쓰기도 하지만 붙여도 쓰기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 in which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가능하죠. 그럼 쌤 얘 in that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얘는 안 되죠. 얘는 안 됩니다. 자, 별표입니다. 여기 별표입니다. 자, 뭐냐 하면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자, that 이렇게 써주자. that은 전치사 수반 혹은 동반 불가능입니다. 이 that이라는 애가 좀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도 안 됐어. 컴마가 들어가 있는 계속적 용법도 안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 한 개 더. 안 되는 거 뭐 있어? 전치사 동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지 않고요. 그냥 여기 부분이 which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2번처럼 차라리 전치사를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쓰는 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요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2010년에 우리가 관계사 부분이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고 굉장히 긴 파트고 사실 조금 머리가 아픈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딱 봤더니 2010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대요. 자, 확인합시다. 자, I went to the tourist attractions for the vacation. 자, 블랭크 나오고. 자, she recommended to me. 자, tourist attractions. 그러면 관광 명소. 우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나는 관광 명소에 갔어. 관광 명소에 갔어. 그런데 언제? 방학 동안에. 자, 그런데 그 관광 명소는 자, 묶어가야 되겠지. 뒤에 그녀가 나한테 추천해줬대. 자, 그녀가 나한테 추천해줬대. 뭐를? 그 관광 명소를. 그렇지. 예를 받는 거죠. 그 말은 뒷문장에는 the tourist attractions가 생략된 겁니다. 이유는 반복됐기 때문에 뒤에 건 빼주고 앞에 거 결국에는 the tourist attraction이 우리가 뭐라고 말해? 선행사라고 말하는 애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the tourist attractions 하면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 되겠죠. 그리고 자, 뒷문장에서 그녀는 추천했어 나에게 뭐를? 그 관광 명소를 뒷문장에서는 사실은 을을이 붙었던 목적격 형태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자, 선행사는 사물이고 뒷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 자, 주격이 아니지? 자, 뒷문장에서는 목적격 역할을 했어. 이므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몇 번 가십니까? 4번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요게 이제 2010년 문제였고요. 자, 2011년에도 관계사 문제가 나왔어요. 얘들아, 봐봐. 벌써 2년 연속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문법에서 우리가 중요성 있게 다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1년 기출문제. 자, I talked the man. 자, 나는 한 남자한테 말을 걸었어. 자, son is in my physics class입니다. 자, physics. 물리학 수업이죠. 자, 나는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 그런데 띠리리 아들이 나의 물리학 수업을 듣는 아이야. 자,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이 남자의, 그렇지, 아들이. 자, 여기에는 그러면 더맨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선행사가 되고.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니?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 그 남자의 아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의니까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네. 자, 그러면 우리 뭐 써야 됩니까? 자, 사람이고 소유격이다. 뭡니까? 바로, 그렇죠, 후주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11년 기출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여기 파트가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우리 다음 차시에는 이제 관계사 두 번째 파트 관계 부사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굉장히 많이 어렵지만 얘들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관계사 첫 번째 파트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관계사 두 번째 파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꼽 인사.